평소처럼 장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며느리의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전까지 말순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정말순 씨 72살.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8년째입니다. 장 보러 나온 길. 비를 맞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대문 옆 낡은 우편함. 열쇠를 꺼냅니다. 광고지 몇 장. 그리고 은행 봉투 하나. 손이 젖어서 봉투가 약간 찢어졌습니다. 안에 든 종이 한 장. 자동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이체 날짜. 남편 제사 하루 전날입니다. 거래처 이름에는 장기요양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아래 이체 신청일자. 일주일 전 아들 내외를 만나 식사를 했던 즈음입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힘들다 말했던 그때인가. 말순 씨는 내역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었구나. 말순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말순 씨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병하고 혼자가 된 뒤에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말합니다.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해? 하지만 말순 씨에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의 말순, 남편, 아들과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말순 씨에게 이 집은 어디에도 대신할 수 없는 평생의 시간들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에는 함께 살아온 가족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도현, 46살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며느리 최은미 씨, 44.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딸 김미라, 43.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김서준, 20살 대학생입니다. 말순 씨가 가장 아끼는 손자입니다. 도현 씨 부부는 바쁩니다. 맞벌이에 대출에 아이 교육비에 시간은 늘 부족하고 신경 쓸 일은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은미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도현 씨가 힐끗 봤습니다. 네, 상담은 다음 주쯤 다시 잡아주세요. 도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미라 씨는 엄마와 자주 통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 안부만 묻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게 전부입니다. 미라 씨 마음 한구석엔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 손자 서준이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2~3번 할머니 집에 들립니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말순 씨는 늘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오는 게 제일 좋다. 서준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를 보고 또 봅니다. 장기요양.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순 씨는 알고 있습니다. 8년 전 남편을 간병할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 요양보호사분이라도 아니면 전문시설을.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남편인데 내가 봐야지. 그렇게 3년을 혼자 간병했습니다. 허리가 망가지도록. 그때 은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걸. 또 이런 일이 오면 이번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직접 모셔야 하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 그리고 지금 그 두려움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립니다. 전화가 연결됩니다. 네, 엄마.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이상한 내역서가 왔더라.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어떤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동이체 내역서가 왔어. 서준이가 한 번씩 챙겨보라고 신청해 줬었거든. 아, 그거요. 말순 씨는 기다립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순 씨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곤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날 말순 씨는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은미였습니다. 어깨를 살짝 움츠린 채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전화를 받고 있었죠. 말순 씨가 며느리를 부르며 다가가려 했을 때 어머님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시끌한 시장 소리 사이로 그 말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끝이 굳어버린 채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처리한다. 그 단어가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처리되는 듯한 묘한 서늘함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은미의 표정.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듯하지만 진심을 숨기려 애쓰는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혹, 부담,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듯한 미묘한 얼굴. 말순 씨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밀어 열고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얼마 전 들은 그 한마디가 또렷하게 귓가에서 반복됐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에 혼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아들 집에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라는 이유만 있으면 아들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회사에, 서준이는 학교에가 집이 비어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손자가 아직 어렸던 시절, 맞벌이로 늘 집을 비워야 했던 도연 부부 대신 서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간식과 밥을 챙겨주러 종종 들렀던 터라 말순 씨는 이 집 비밀번호를 자연스레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대학에 간 지금도 말순 씨는 반찬과 김치를 챙겨주러 종종 들르곤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넣고 반찬도 평소처럼 정리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함인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괜히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말순 씨는 거실을 한 바퀴 바라봤습니다. 벽시계는 일정하게 째깍이고 쿠션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만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밀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안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실버 케어 센터, 24시간 전문 요양 서비스,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에 손글씨 메모, 입소 가능 확인 완료, 상담 2차 예정, 가족 동의만 남음. 두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하나는 은미 씨의 필체, 하나는 도현의 필체.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동의만 남음. 가족. 그 가족 안에 정작 자신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자신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요양원 팸플릿을 손에 쥔 채로 종이를 바라보는 눈길은 흐릿했고 생각은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거지? 내 얘기가 맞나? 아니야, 설마.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조차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떠오르는 얼굴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은 지금 상황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딸 미라의 얼굴이 문득 스쳤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딸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조심스레 내려놓고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것 같다는 생각에 손끝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감당할 사람은 딸밖에 없다는 생각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라야, 엄마가 지금 오빠 집인데.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한 번씩 고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30분 후, 미라 씨는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말순 씨는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미라 씨는 팸플릿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손끝으로 확인하며 메모까지 읽어내려가던 미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팸플릿과 엄마 얼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이걸 엄마 몰래 했다고. 목소리는 놀란 듯 작게 떨렸습니다. 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믿기 힘든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오빠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 어느 정도는 믿고 있던 마음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오래전부터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서운함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미라 씨의 시선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황당함과 짠한 마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수업 끝나고 할머니 댁에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와 계셨네요. 서준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는 팸플릿,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고모.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팸플릿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게 쉽게 묻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묘한 분위기,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가 서류를 챙기던 뒷모습, 할머니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던 두 사람.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준이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씨가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자 서준이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빠 요양원 전화 통화한 거, 엄마 서류 챙기는 거 본 거,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아무 말 안 했던 거. 서준이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걱정돼서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메모해뒀어요. 말투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조심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팸플릿을 다시 봤습니다. 가족 동의만 남음. 동의해야 할 가족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7시. 도현과 은미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도 왔어. 서준이도. 말순 씨는 천천히 팸플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걱정? 말순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일인데 내가 걱정하면 안 되니?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에 대출 이자에 서준이 학비에.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편찮으시면 저희가 직접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두려웠어요. 말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그 솔직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생각한 거예요. 요즘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하잖아요. 엄마 혼자 집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회사는 또 어떻게 다녀요? 돈은 어떻게 벌고요?
말순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그때 은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인은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했고요. 순간 도현이 은미를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 요양원 이야기 꺼냈잖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그래도 서류는 당신이 챙긴 거잖아요. 나한테 알아보라고 한 것도 당신이고. 내가 그랬어도 당신도 찬성했잖아. 둘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라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앞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미라는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야죠. 엄마 인생인데.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빠는 늘 그랬죠. 오빠는 장남이니까. 오빠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오빠가 잘못해도 엄마는 늘 오빠 편들었잖아요. 말순 씨가 딸을 봤습니다. 미라야, 엄마 아니에요? 중학교 때 오빠가 내 용돈 몰래 가져갔을 때도 엄마는 오빠가 급했나 보다 그러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오빠가 엄마 통장에서 돈 빼서 게임기 샀을 때도 조금 혼내는 둥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사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챙기신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장남이 지금 엄마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 이제 보이세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미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틀린 말 했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엄마가 오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게 맞아요? 말순 씨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 아들의 변명, 며느리의 두려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말순 씨는 알았습니다. 딸이 오래전부터 서운했다는 것, 아들이 책임에 지쳐 있다는 것, 며느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다는 것, 딸에게 미안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말순 씨는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죄책감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냥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 상황이, 이 감정들이. 말순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도현이 말했지만 말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은미가 불렀지만 말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라가 불렀지만 말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네 사람.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가 오빠를 봤습니다. 만족하세요? 미라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오빠 입장에선 편하겠죠. 엄마 요양원 보내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도현이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였잖아. 내 올케가 엄마 챙기는 동안 자주 들여다보기나 했니? 미라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잘못했어요. 근데 오빠랑 올케 일한다고 집 비우면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밥 챙겨놓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은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집에 아이 혼자 들어오면 외롭다고 나랑 앉아 얘기하다가도 서준이 학교 시간만 되면 급하게 일어나 오빠네 집으로 가던 엄마였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오빠가? 미라는 가쁘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엄마 몰래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요? 미라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현과 은미, 그리고 서준. 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빠. 도현이 아들을 봤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미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어른들 일이라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어른이에요. 할머니가 제일 어른이에요. 그 어른한테 왜 물어보지 않으셨냐고요?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잘못하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서준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엄마도 늙으시잖아요. 도현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때 내가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 엄마 인생을 결정해버리면 아빠는 괜찮으세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요? 은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도현과 은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밤 10시. 말순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너무 조용한 집. 불을 켰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입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아기였던 도현, 어린 미라, 그리고 맨 끝,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8년 전, 남편이 아프기 전에 찍은 사진. 말순 씨는 그 사진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도현이의 말.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하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은미의 말. 직접 모셔야 하는 게 두려웠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미라의 말. 엄마는 늘 오빠 편만 들었다.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내 인생인데. 말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 씨는 사진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1시, 2시. 말순 씨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안고 5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 말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말순 씨는 손자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부엌에서 서준이 빵을 꺼내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말순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말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못 잤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낼 것 없어.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내 아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서준이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가 틀렸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야 해요. 아빠가 나중에 늙으시면. 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빠 몰래 다 정해놓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말순 씨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말순 씨는 한참을 손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물고물 고사리 손으로 말순 씨 손가락을 겨우 잡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훌쩍 자라 있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할머니. 응.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준의 말에 말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밤새 꼭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오전 10시. 말순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서준이 함께 갔습니다. 자동이체 취소 신청서를 썼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적을까요? 말순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써주세요. 며칠 후,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엄마. 미라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쌀쌀한데 왜 그러고 서 있어? 감기 걸려. 얼른 들어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잠시 둘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미라는 손을 모았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날카로웠죠. 아니야. 내 마음도 있었겠지.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한테도 화가 났었어요. 오래전부터.
말순 씨는 미라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나한테 섭섭하다는 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미라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 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것 같았고, 말순 씨가 미라의 손 위에 조심히 손을 올렸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그땐 정말 많이 서툴렀다. 어떻게 해야 너희 둘이 덜 상처받을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미라는 처음으로 엄마의 그런 말에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오빠만 챙긴 게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알아요. 근데 어린 마음엔 그게 참 아팠어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너 혼자 품고 살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야, 오빠 일은 너한테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미라가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오빠도 잘못한 게 많지.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고 내가 대신 감당할 일은 아니야. 말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언젠가는 편하게 마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나도 그래요, 엄마. 둘 사이에 오래 묵은 감정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는 쉽게 낫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내가 오는 게 제일 좋다. 여느 때와 같은 대화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서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다시는 엄마 몰래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말순 씨는 한참을 그 문자를 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올 겁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말순 씨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서준이가 자주 옵니다. 미라도 예전보다 자주 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말순 씨는 다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광고지 몇 장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우편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딸과의 상처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